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해서 병합이 낫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시키는 쪽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제 사례에서 인천 사건을 검찰이 결국 의제강간으로 기소를 한 다음에는 일부러 병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별 명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할 때 형법 39조 1항의 사후적 경합범 감면 조항을 활용하는 방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인데요. 제 성공 사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두 건의 조건 만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한 사건은 범죄지가 서울이고 한 사건은 인천이었어요. 수사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이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추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아청 성매수도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하고 16세 미만이지만 피해자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서울 사건은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던 반면 인천 사건은 처음 이후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만남이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서울 사건에서는 인정시키기가 굉장히 쉬웠고 인천 사건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건 모두 경찰 단계부터 방어를 한 것은 아니고 서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인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어요. 두 사건 모두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아청 성매수만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받게 되었고 이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아직 제가 선임되기 전에 이 피의자가 죄를 부인하는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죄를 인정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 사건은 검찰에서도 아청 성매수만으로 기소를 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인천 사건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서울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조금 전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청 성매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먼저 총칙상 개념 몇 가지만 미리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 두 죄의 보호법익이 같고 피해자도 같은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 용어예요.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실체적 경합범 또는 그냥 경합범이 있는데 이건 행위가 둘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보호법익이 다를 때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 상한을 2분의 1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상적 경합도 법정형이 아닌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양형을 할 때에는 한 개의 범죄만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판단할 수 있지만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반면에 실체적 경합은 선고형을 정할 때 양형 기준에서 실제로 가중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할 사후적 경합범은 이러한 실체적 경합범 중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즉 형법 39조 1항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라 라는 의무적인 규정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임의적인 부분을 한 번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서울 사건이 기소된 다음에 아직 인천 사건이 기소되기 전이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아청 성매수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만약 인천 사건도 아청 성매수만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 두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년 선고할 죄랑 2년 선고할 죄가 있을 때 한 번의 판결을 받으면 한 4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재판을 두 번 받고 3년짜리가 먼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짜리를 선고할 때는 1년을 선고하시지는 않고 1년 6개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정도만 감경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해서 병합이 낫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을 시키지 않고 분리시키는 쪽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사례에서 인천 사건을 검찰이 결국 의제강간으로 기소를 한 다음에는 일부러 병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건은 아청 성매수니까 집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그리고 인천 사건은 이제 의제강간이니까 집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사건이죠. 이럴 때는 어차피 집유에 붙은 본형이 높더라도 뒤에 선고될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부러 병합을 시키지 않고 따로 판결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서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 올렸던 명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나 본인이 합의금이나 공탁금 같이 큰 돈을 받게 되면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양형 기준에서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명분에다가 인천 사건에서 사후적 경합범 감경을 받을 이 기간도 전혀 사실은 줄일 이유가 없는 실리까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서울 사건에서는 공탁에 반대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던 것이죠. 이게 좀 전략적이죠? 인천 사건을 같이 하셨던 부장판사 출신 선배 변호사님께 제가 이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건의 형사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일 때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처럼 진행이 빠른 사건이 약간 집유 가능성이 높고 진행이 느린 사건이 집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두 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런 사후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심지어 이 내용을 한 영상에 담아 설명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조회수와 구독자는 포기한 진짜 본격 학구열 변호사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청 성매수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수사받고 있다, 아니 뭐 이런 일은 잘 알리질 않으니까, 아니면 분명 수사받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지인분 계시다면, 이 변호사 영상 재밌다, 이런 식으로 영상 링크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안부 인사를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